이분들이 실제적으로 감정을 누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청소년기에 순종적인 아이도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 말 잘 듣고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누르는 걸로 해결하는 방법은 결과적으로 대가를 치를 수가 있거든요. 노출자 분들도 선생님께 많이 상담 오나요? 그렇죠. 노출증 되신 분들이 다른 분들에 비해서 재범률이 네. 좀 높으셨어요. 본인들이 다시는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겠다 했는데 다시 반복되는 경우가 의외로 노출증. 노출증 자체는 이걸 가지고 범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에 연루된 공연 음란죄가 되는 것이죠. 성독자증, 변태 성욕에 해당되는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노출 장애입니다.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싶은 욕구, 충동, 6개월간 지속되었을 때 노출증이라고 합니다. 보통 남성들은 하체를 벗는 경우가 많고 여성들은 전신을 벗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어떤 심리로 노출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해요. 노출하고 싶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은 인간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약간의 노출을 하고 싶은 욕구가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옷을 입을 때도 좀 그 노출이 있는 옷들을 입고자 하는 것은 그런 욕구가 음, 좀 있다고 봐야겠죠. 정상적이고 음, 자연스러운 욕구이죠. 음. 그런데 보통 내가 성적인 노출을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했을 때 상대방은 어떤 느낌 들겠습니까? 굉장히 두렵거나 혐오감을 느끼겠죠. 그때 자기가 성적인 흥분을 느낀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또 자기의 성기가 노출되면은 보통 사람들은 수치심을 느끼는데 이분들은 뭐 거기에서 성적 흥분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보통과 다르다. 거꾸로 돼 있다. 그래서 성도착증이 납니다. 도자가 거꾸로는 의미거든요. 또는 변태 속력이라는데 변태의 변자는 변질됐다 그런 의미겠죠. 노출증은 꼭 행동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공상을 하면서 자위를 하는 것도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행동뿐만 아니라 그런 욕구, 충동도 해당이 됩니다. 노출증은 개인적인 이상 심리라고 볼 수 있으나 이것이 법적으로 가게 되면 공연 음란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걸려서 재판을 받게 되나요? 대체적으로 그 보는 분들이 여성분들인 게 많고 공연이나 말 자체가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CCTV나 사람들이 보게끔 돼 있어요. 보통 눈이 마주쳐요. 이게 신고하면은 잡힐 확률이 높죠. 매년 이런 공연 음란죄로 걸리는 분들이 한국에서 들려 건수가 걸린 사람만 거의 2,600명, 2,500명 계속 그 추세예요. 보통 이제 유병률은 100명 중 한 2명에서 4명 정도라고 말하고 있고 100명 중 2명에서 4명이요? 예, 생각보다 많죠. 너무 많은데요? 아, 오늘 또 6분, 7분 정도는 공연 음란죄로 입건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훈방 조치도 끝났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벌금, 이제는 징역형이 되었죠. 계속 반복이 되면은 교도 수감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벌이 점점 세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반복해서 한다는 거는 마치 중독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뭔가 강박적으로 한다는 거 봐야 됩니다. 충동이 올라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약간 핑계일 수도 있으나 뭔가 강한 충동이 올라오면은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술, 마약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자책하면서 조심조심 하다가 술을 먹거나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억제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약했던 노출증 증상이 밖에서 나타나게 되면 공유 음란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출증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거를 잘 억제하면서 살다가 술을 마시는 순간 억제력이 떨어지면서 해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모든 분들이 노출 욕구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데 그분들의 말에 따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심리적인 원인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이분 지체적으로 감정을 누르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감정을 누르고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청소년기에 순종적인 아이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아요. 엄마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고 또 집안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내 마음대로 뭐 요구면 안 된다.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에서는 착한 사람이에요. 감정을 누르다 보니까 그 감정이 어떻게든 간에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비정상적으로 해소가 되는 경우가 노출증, 공유음란죄로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누르는 것이 어떤 순간에는 굉장히 적응적이고 가정이나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수 있었으나 감정이라는 것은 항상 누르는 걸로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이 지나고 누적이 되면은 결과적으로 대가를 치를 수가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을 위해 너무 억누르고 사는 것이 그렇게 반작용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 습관을 갖추셨다면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개인 사업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교육기관이나 복지기관에 있는 분들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유죄받게 되면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분들을 비난할 수 있는데 심리학자 입장에서는 이분들도 그 충동 조절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것은 본인 혼자 힘으로 통제하기는 어려워요. 이것을 처벌만 하기보다는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를 접근해 준 것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 노출증 치료가 가능한 건가요, 선생님? 일단은 자기의 문제를 말로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시는 분들이 부끄러워하거든요. 부끄러워하는 것과는 좋은데 나중에 또 이런 문제 생겨서 오신 거예요.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상황을 보고 보다 보면 자기의 어떤 문제들이 촉발했는지 좀 알 수가 있거든요. 해결책 시작은 정확히 보는 데 있습니다. 내담자 분들도 끊임없이 자기 문제에 대해 생각하면서 남들은 원인에 대해 생각을 하지만은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도 전문가가 한번 보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전문가랑 같이 보고 분석을 하기 위함이군요. 그렇죠. 다음에는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자존감이 좀 낮아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작업을 당연히 해야겠죠. 자존감을 높여줌으로써 정상적인 이성관계로 이끌어주는 것이 그 다음 단계가 되겠죠. 그렇게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거군요. 첫 번째는 꺼내놓고 분석하기, 그 다음에는 자존감을 높이기. 분석하기라기보다는 알아차리기라가 좀 더 저는 정확하다 봅니다. 심리학자마다 약간 치료하는 접근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원인을 안다고 해서 꼭 그 문제가 해결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담이 돼가지고 더욱더 그 생각에 문제에 얽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그런데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알아차리고 또 상담자를 통해서 그런 모습에 대해서 공감과 지지를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문제에 대한 통제력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제 결국 우리 얻고자 하는 것은 문제 자체를 없애려는 것보다 없애려는 것은 굉장히 힘드니까 그 문제 상황을 마주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으로 효과적인 접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그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길로 들어서는 것이죠. 아, 그리고 상담자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뭔가 모르게 정화를 느끼게 돼요. 그 노출증도 충동이거든요. 근데 충동이란 것은 물이 100도가 돼야지만이 끓잖아요. 근데 그것이 조금만 낮아져도 폭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상담자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자꾸 어루만져주면 그 충동이 없어지진 않는데 폭발할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게 되죠.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군요. 100도가 되지 않게 90도, 80도 정도로 내가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온도를 계속 낮출 수 있군요. 상담을 받으면.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를 없애려는 것 자체도 힘들어요. 없앨 수도 없다고 저는 보고 본인이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에서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게 중요하지 그 자체를 없애려 하면 역설적으로 더 거기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꼭 점검해야 할 것은 성적 판타지를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성적 공상, 환타지가 전문가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고 거꾸로 됐고 변질됐다. 그런 것들은 본인이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또 법적 문제를 떠나서도 가정을 이루게 되면 부부관계에 행복이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자기의 성적인 판타지, 공상들을 꼭 전문가에게 한 번 좀 점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